자, 22년도 6월 모평인 것 같아요. 고1, 그죠? 요거 해당하는 거 31번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자, one of the biggest question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의고사는 전체 지문에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항상 큰 문제를 다 못 다루죠. 그러니까 one of라는 표현을 쓰고 뒤에는 항상 복수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작년에 직면한 큰 문제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22년도 작년이니까 작년이면 2년 전이지. 2년 전에 여러분 가장 크게 접했던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코비드, 그죠? 코로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글이야. 근데 그 질병에 대한 건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만 좀 혼란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여러분보다도 학교보다 더 혼란스럽거든요. 왜냐면은 한 명만 나와도 아예 폐쇄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재택근무로 돌렸기 때문에 진짜 심할 때는. 그래서 되게 사실 좀 직장이 되게 힘들어서 그때 관련된 얘기야, 이 질문이. 자, 작년에 그 직면한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keep innovation, 혁신이 계속 굴러가게 하는 거래요. 좀 생뚱맞게 얘기를 해요. 혁신이 계속해서 굴러간다는 얘기는 계속 혁신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속이니까 당연히 sustain 계열의 단어를 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uphold. 그 다음에 형용사가 만약에 형식으로 나온다면 품사 무시하시고요. 그러면 constant까지도 가능하긴 하겠죠. 뭐 할 때?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전반적으로 또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thoroughly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최근에 배운 거에 의하면 철저하게 버추얼일 때가 얘기하는 거야. 불법 주시고요. 요 버추얼이 완전한 가상 공간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함께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코비드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셧다운 돼가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려면 집이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일 수가 있고 또는 회의해야 되거든. 여러분 사실 그 뭘로 했지 일반적으로? 그 줌으로 했나? 그죠? 그럼 줌에 서로 토론하기 기능은 없지 일반적으로. 왜냐면 일방적으로 보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강의니까. 근데 회사에서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면은 그 12명, 13명이 한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상한 짓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좀 되게 이게 문제가 됐었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참 문제를 어떻게 혁신이 계속할 수 있을까 문제인데 디지털 워크 나왔죠. 이 디지털 워크는 요걸 얘기해요. 이렇게 가상으로 우리가 했던 이런 가상 공간에서 작업을 한 이 일이 didn't have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가지고 있진 않았다니까 요거 어떻게 보면 이중부정이죠. 이런 것들. 요런 거 조심해 줘야 돼. 초월고 잘하죠. didn't 빼는 거. 그러면 뭐 들어갈까도 고민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조심할 건 긍정은 좀 물음표야. 긍정이라고 해서 되는데 뒤에 글까지 읽으면 나오거든. 근데 요것만 보면 부정적인 걸 끼치지 않는 거니까 뭐 나쁜 건 없었다 그 정도거든. 근데 그걸 좋다는 것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물음표긴 해요 선생님이. 근데 그거는 다른 거 소고해가지고 아니면 고르시면 될 거야 문제에서. 여러분 그거는 문제 풀 때 확인해 보시고요. 부정적이지 않았다. 나는 파지티브도 될 것 같기는 해. 뒤에 글은 읽어보면은 좀 좋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난 세모 정도로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세모 정도로 할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요. 뭐에 대해서? 혁신과 창의성. 즉, 여기 혁신은 창의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체 사례가 필요하지. 이 구체 예시가 든 사례가 필요해요. 그 사례가 뭐냐면, 자, working within the limits push us to solve the problem 돼 있어요. 이 문장을 전체 별표 하나만 해보세요. 주제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리미트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아까 위에 나왔던 그 한 개인데 위에 나왔던 가상 공간에서 일하기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풀게 만든다. 봐. 제한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뉘앙스는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플러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자성어로 나온다면은 딱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좋은 거다. 우리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쁜 것도 있었지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거더라 관련된 거니까 이 표현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영어는 딱히 안 떠올라서 떠오르면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줄게요, 나중에. 자, 그리고 내용상 보면은 이렇게 지금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거꾸로 독려한다, 자극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기본적으로 독려나 아니면은 자극 이런 얘기니까 뭐 encourage나 motivate 계열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인스파이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많겠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련한 얘기야. 전반적으로 일단은 버추얼 미팅 플랫폼,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의 이렇게 만나는 플랫폼이 더 많은 요 동그라미 축을 별표 칩시다. 왜냐면 리미트가 컨스트레인트니까. 그죠? 제약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제약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제한을 얘기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 협력에 얼굴 대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대. 야,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너희 그 줌으로 할 때 그 앞에 있는 캠 켰니? 안 켰니? 근데 안 키면 또 켜라 그럴 걸, 선생님이. 왜냐면 이게 안 키면 소통이 안 되니까 얘가 듣고 있는지 딴짓거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 또 요즘 애들은 또 컴퓨터 교수 좋아가지고 이거 그냥 글 오려가지고 이게 짧게 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막 하는 것도 있고 별의별 많거든, 애들이 보면 머리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데 소통이 쉽지가 않지. 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줌 안 사요. 구글 미트 사용했었거든. 선생님 옛날 전에 있던 학원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다 하나씩 다 모니터 오픈포트에 띄워놓고 얼굴 다 확인해놓고 그러고 다 수업했었어, 보면은. 빡세죠? 여러분도 빡세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집중도가 안 좋고 안 좋아, 보면. 제약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환경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제약들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뭐랄까? 자, 부가하다. 또는 뭐 다른 표현으로는 강요하다. 그런 표현들을 가능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enforce란 단어나 이 단어 참 좋을 것 같아요. impose란 단어. 뉘앙스로 보면. 그리고 조금 어려운 걸로 하면 inflict,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면 inflict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봐. 뭔가를 나쁜 것들을 부과했다라는 표현이니까 푸세 대응 단어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도 이게 푸세 단어야. 푸세 단어. 자, 그러면 바로 예시가 나오지. 그럼 예시가 뭔지 봤더니 놀랍게도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자를 수가 없어, 선생님. 선생님은 무조건 한 문장이거든, 일반적으로는. 한 문장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이 한 문장을 안 읽어도 얘가 뭔 얘기를 할지 알아. 왜? 이 전부 다 뭔데요, 다? 결론적으로. 이거거든요. 스펠링 이상한데? constraint. 보고든 못 찾아? constraint 맞네? constraint 거든. 그래서 이 모두 제약사항들이거든. 자, 그럼 어떤 제약인지 한번 확인 몇 가지 한번 해보자. 몇 가지가 있는지. 일단 버튼 누르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상의 어떤 미팅의 호스트, 우리 주최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걸 모은 사람들. 그 사람이 이 지금 브레이크아웃 그룹, 그 그룹에 대한 것들의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enforce, 강제할 수 있어. 시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미콜론으로 only one person, 한 사람이 한 번에 말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사실은 요것 말고 그 전화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우리 전화할 때 암묵적인 약속이 하나가 있다. 내가 말할 때 상대방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들어야 돼요. 같이 말하면 통화 못 해요. 간혹가다 술 마시면 서로 같이 얘기하거든?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말을 못 해요. 말하면 듣고, 들으면 말해야 되지. 근데 이거를 1대1이 아니라 16대1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도 스피커도 조용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또 질문식 갖고 되게 힘들어요. 제약 때문에. 그리고 논버벌 시그널. 예를 들면은 언어적이지 않은 시그널. 특별히 왜 어깨 아래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여러분 알 거예요. 왜 어깨 아래야? 여러분 혹시 교복 입고 줌 들었니? 집에서? 설마? 아니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래는 편해요. 여기만 나오면 돼요. 세수만 잘하고 머리만 잠깐만 돼요. 그런 말대로. 그래서 많이 기억해. 줌 할 때 그렇게 모자를 쓰더라고. 특히 여학생들. 모자 많이 쓰더라고요. 그쵸? 남학생도 많이 쓰더라고, 보면은. 남학생들은 마스크를 여기 쓰더라고, 보면 여기에다가. 무슨 탑인 줄 알았어. 무슨 GD 이런 건 줄 알았어. 그쵸? 왜 여기다 써요, 마스크를? 여기다 안 쓰고?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줌 할 때 왜 마스크를 껴요? 아무도 없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다 끼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왜 끼지, 집에서? 집이 약간 컨테미네이티드, 오염된 곳인가? 왜 그러지? 그랬거든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잘. 아무튼 마스크 벗고 나서 신기한 게 많아. 왜냐면 신입생을 처음 마스크를 끼고 2년 반 만에 얼굴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누군지 몰라서 처음에 걔가 걔더라고 보니까. 걔는 날 알죠. 왜냐면은 나는 어디 가도 다 눈에 띄니까. 그렇잖아. 나는 쌤님 빅쌤이니까. 자, 보자 한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는 당연히 뭐겠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팅 어레인지먼트, 착석 순서나 배열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정해주지 개인이 정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먼저 온다고 먼저 앉는 거 아니야. 배치해줘야 돼. 이렇게 보면은. 그잖아. 이 사이즈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주얼 액세스 투 아들, 다른 사람을 보는 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제한된대요. 그니까 사실은 여러분 알겠지만 줌을 켜놓으면 여러분하고 선생님만 보죠. 서로는 못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치? 근데 애들 막 안 씻은 거 보기 싫다고 막 모자 쓰고 막 별 웃긴 거 다 하더라고 보니까. 실제 선생님밖에 안 보는데, 실제는. 그치?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옆에 못 봐요 보면 알겠지만 나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줌 찍으면. 그잖아. 그래서 각각의 참여자 스크린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겠지. 다 제한들에 대한 부분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죠? 이 전부들이 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때 그 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던데 어떤 대사가 일을 할 때 이제 위에는 뭐지 정장에 아래는 반바지 입었는데 아들인가 딸인가 막 문 열고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붙잡고 막 가고 막 이런 거 부인이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있었는 거지. 그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야 그게 바로 작년 재작년이야 쉽게 말하면 그게 그 얘기가 이만큼 있어.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받아. 서치 리스트릭션 이렇게 딱 한 번에 받아. 그런 제안들은 야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온다. 이거 너희 직역을 할 거거든 분명히. 근데 직역이 되게 이상할 거야. 내가 장담할 거야. 스트레치 파티시펀트 참여자들을 늘린데 보통의 방식을 넘어서 늘린다는 거야. 이게 직역이죠. 그럼 참여자를 어떻게 늘려? 뭐 루피예요? 어떻게 늘어요? 그게 아니지 분명히 이게. 그리고 보통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 늘린데 그리고 창의성을 향상한대.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한 문제는 있죠. 여기를 밑줄 쳐보시고 뭐 나오겠어? 뭐니? 밑줄 의미. 창의성을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가면 비슷한 표현 중에 비욘드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아웃 오브도 괜찮아요. 더 박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하고 제일 잘 맞는 창의성 문제가 아니 이게 옛날 너무 고전 문제라서 외우는 친구도 있을 거야. 너희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선생님이 30초만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수학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너 고전 문제야 이거. 외운 친구도 심지어 뭔지 알죠? 선 4개만 그어서 요 점을 다 통과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30초만 줄게 선생님이. 고민 한번 해봐요. 선 4개만 활용해서 4번만 그어야 돼요. 선은 선을 4개만 그어서 여기 점을 모두 통과하면 돼요. 혹시 4번인가 5번인가 잘 모르겠다. 잠깐만요. 잠깐만 해봐야지. 짠. 4번 맞네. 4번.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정답 얘기할게요. 이거는 너무 이제 고전적인 거거든. 이게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야.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아웃 오브 박스라는 표현이거든. 창의성 얘기하면서 항상 수업할 때 거의 고전적인 이 클리셰거든요. 이게 뭐냐면 봐봐, 너희는 9개를 그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 있는 점 이게 생각했지, 내 박스 생각했죠. 근데 박스 바깥을 생각해야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창의성인 걸 얘기할 때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뭔지 알겠지? 즉 여기가 전부 다 창의성에 대한 표현이야. Beyond their usual weight.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넘어선다. 그만큼 창의적인 얘기다. 그리고 이걸 결론적으로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스트랑 비슷한 표현 중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enhance. promote.
그리고 조금 너희를 틀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embellish라는 표현이 나가 있어요. 원래 뜻은 윤택하게 만들다, 광내다 이런 표현이거든. 윤택하게 만들다. 맞아. 빛나는 거랑 광내는 거랑 관련있는 단어야. 그래서 일단은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체크를 하면 되고, 자, 하나만 볼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물어볼게. 완벽하게 해결을 한 거야? 좀 부정적인 제한들을 좀 없애준 거야? 활용을 해서? 없앤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를 캐치하면 될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느낌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이다는 식의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요거와 관련된 거 뭐 쉬운 거는 뭐 diminish란 쉬운 표현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하려면 dampen이란 표현이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 하나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랬어. wither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처음 봤죠? wither. 이게 위축 또는 시들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 뭐 어떤 친구는 나서스 W를 알고 있어요. 그 단어를. 그래서 W니까 위더예요. 그래서 그게. 그것도 있어요. 뭐도 있고 되게 많을 거야. 위더 하나 캐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야. 생긴 건 되게 플러스로 보이는데 마이너스 단어야. 자동거가 캐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 캐치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32번입니다. 32번은 완전 경제 지문이거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영어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 되게 당혹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실 문법은 되게 쉬워, 영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영어 선생님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지문을 깊게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알잖아요. 이거 경제 지문인데 이걸 내가 영어 선생님이 입장에 설명하거든요. 근데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깊이 들어가면 이건 경제 지문이 돼버리잖아. 그럼 내가 경제 선생님이 돼버려야 돼. 근데 영어 선생님 쉽지 않아요. 영어 선생님들의 특징, 얇고 넓어요. 지식이 지대 넓야시해요. 그래서 깊지 않아요. 우리는 보면은 내가 깊으면 경제 선생님을 했죠. 그잖아.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기억해. 볼케이노 지문 기억하죠? 나름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문제 뭐로 나온지 기억하죠? 뭐로 나왔어요? 변형 없는 순수한 삽입 문제로 나왔어요. 뭐냐? 새님 처리하기 싫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이제 그런 몇 가지가 있어.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또 뭐냐? 마찰력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알 거야. 그래서 아마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보면 아마 그냥 내용 간단하게 넘어가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보자 한번. 자, law of the demand. 이 수요의 법칙이 나왔으니까 설명은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법칙이 뭐냐? demand for the good and service. 굿즈는 재화 또는 우리 상품을 얘기해요. 좋은 거 아니야. 상품이야. 명사야. 프로덕트야.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한대요. 가격이 떨어질 때. 맞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 더 많이 사니? 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최근에 수박 한 통 얼마인 줄 알아요? 그쵸. 요즘 그래요, 보면은. 선생님 오늘 샀거든요. 오늘 지나가다가, 헬스장 가다가 앞에 자작가게 항상 있어서 물가를 보는데, 18,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보면은. 근데 만약에 18,000원짜리가 수박이 많이 열려가지고 한 13,000원 떨어지면 더 많이 사먹겠죠. 맞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더 많이 사는 거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금 수요가 떨어지겠지. 엄마들 알겠지만, 김장할 때 예민하거든, 배추값이. 보통 이제 세 단을, 한 단에 3개 들어가지고, 보통 한 10,000원 정도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얘가 제일 비쌀 때 30,000원까지 간 적도 있어요. 한 통에 10,000원 어떻게 사먹어요? 그러면, 그잖아. 안 먹어야지. 그래서 엄마가 그때는 이제, 열무나 딴 걸로 담궈버리지, 그때는. 딴 걸로. 이제. 어쨌든, 그럴 텐데. 그 얘기야. 그러면, 요거를 좀 풀어서 본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두 개가, 우리말로 하면, 자, 가능합니까? 역의 상관관계. 가능하니? 음이죠. 역이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죠. 자, 영어로 음이 뭘까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이게 네거티브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만 알고 있죠. 네거티브, 예를 들면 릴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음의 관계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역관계니까 인버스란 표현도 가능해요. 역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혹시 네거티브 나오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안 고를까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요거 배우죠. 요거. 요 관계. 기울기가 음수인 관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반비례 또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근데 사실은 이 글에 대한 글이 아니야. 이거는 정확히 이거의 반대에 대한 글이야. 깊은 굿즈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깊은 재라고 해요. 왜? 그 재화할 때 재자거든요. 해당하는 거. 무슨 말이냐? 깊은 재라는 거는 매우 특별한 어떤 종류의 제품을 얘기하고 그 제품에서 어떤 게 벌어지냐? The traditional, 전통적인 요 반비례 관계가 does not apply, does not hold.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좀 쉽게 말하면 그 규칙을 따르거나 그 규칙을 순응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같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규칙을 따르다, 규칙을 순응하다, 그렇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역시 이런 거 붙었어. 항상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은. 자, 가보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 예시를. 그러니까 요 예시는 그냥 나올 것 같아. 깊은 재는 어떻게 돼야 돼?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사야 돼. 가격이 떨어지면 조금 사야 돼. 여긴 예시가 쌀이 나왔거든? 근데 사실 쌀 별로 이해 안 가. 우리는 쌀보다 뭐가 더 이해가 갈까? 명품이 제일 이해가 잘 가요. 명품은 비싸야 잘 팔려요. 만약에 어디서 샤넬, 구찌를 50% 세일한다. 그러면 잘 팔릴 것 같죠? 아니야, 안 팔려. 의외로. 오히려 명품은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돼요. 왜냐면은 사고 싶은데 못 살수록 환장하거든요. 그 오늘 뭐 유무 지문에 또 나왔어요? 그 반복돼요. 이거 알겠지만 똑같이 나와요. 보면은. 왜냐면 여러분 요거는 상품 나온 거니까 원리는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요거는 하나 기억해두면 좋으니까 적어보세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빈칸을 욕망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거든. 이게 바로 금지된 것이야. 막으면 막을수록 더 하고 싶어요. 매력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환장하는 거야. 못 만나게 하거든. 그러니까 죽음은 불사하죠. 원래 그래요. 원래 하지 못하게 할수록 미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에 중독됐다고 그 오은영 박사님 앞에 나오는 꼬맹이들은 사실 게임을 많이 시키면 돼요. 거꾸로. 근데 엄마는 그걸 못하거든. 그러면은 더 빠질까봐. 근데 아니, 질리는 타이밍이 와요. 그죠? 물론 또 아닌 경우, 그걸 잘 이용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그 원리야. 자, 가봅시다. 그 얘기는 여기 안 나왔어. 참고로 말하면. 자, instead of switching cheaper replace.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배추값이 3만원, 4만원인데, 그 배추 김치 못 해먹어. 그잖아. 잠깐 쉬든지, 열무나 알타리,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김치를. 그치? 그래서 다른 더 싼 걸로 스위칭하는 대신에 소비자들이 소모한다고요. 깊은 재를 더 많이. 뭐 할 때? 가격이 올라갈 때요. 그리고 오히려 덜 소비한데 가격이 내려갈 때는. 이거 오르락 내리락 되게 많죠. 그치? 그러니까 이 지문은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를 참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분명히 증가나 감소 가지고 장난질을 꽤 칠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 바꿔 얘기하든지 해서. 자, 여기서는 예시를 지금 뭐로 들었냐면, 지금 이제 요걸로 들었어. 잠깐만. 그럼 잘 봐야 돼.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가격과 수요죠. 잘 보셔야 돼요. 가격이 수요를 결정해요? 수요가 가격을 결정해요? 아니, 내가 일반 그 지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은 재의 특성 또는 어떻게 보면은 요 깊은 재 특성을 얘기하는 거야. 가격이 수요를 결정해? 수요가 가격을 결정해?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리드 2가 나왔다면 이렇게 죠. 깊은 재 하나의 경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깊은 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럴싸해 보일 거야. 왜냐? 나올 거 다 나왔잖아. 그러고 바꿔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되게 헷갈려 보일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인과관계를 뒤집는 게 가장 OX 퀴즈에서 어렵게 보여요. 답인 것 같은데 답이 아니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조심하세요. 예시는 중국에 있는 쌀 얘기예요. 쌀이 깊은 재래요. 그럼 쌀은 무조건 가격이 비싸야 잘 팔려야 돼. 깊은 재라면.
자, 사람들이 purchase less, 덜 산대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쌀 가격이 떨어지면은 와, 쌀이 싸네 해가지고 쌀을 많이 사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그 이유가 나와요. 합리적인 이유가. When the price falls,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할 돈, 여기서 말하는 소비할 돈은 뭘 얘기할까? 엑스트라를 얘기해. 여분의 돈 얘기했죠. 싸지니까. 여분의 돈이 생겨요. 다른 거, 고기 같은 거 먹을 거나 아니면은 우유 같은 거 먹을 거. 왜냐면 그 전까지는 쌀 때문에 비싸서 못 먹었거든. 근데 지금 쌀이 싸지니까 돈이 생긴 거야. 그럼 뭐야? 고기나 다른 거 먹자. 그래서 지금 알겠지만 스펜딩 패턴, 그 해당하는 패턴이 지금 소비 패턴이 지금 변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알겠지만 쌀을 싸진 거예요. 옛날 가격에 비해서. 아, 물가 대비로 보는 거지. 어떻게 보는 거야? 옛날에는 쌀 몇 섬에 집을 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쌀 아무리 줘도 집 안 사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쌀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쉽게 말하면 가격이랑.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쌀 소비가 더 준 거지. 그리고 우리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치? 육류 많이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서 쉽게 말하면 대안이 생겨버리죠. 대안이니까 alternative라는 표현, 대안이라는 표현은 대체제, 대안이나 대체제가 좀 더 맞겠다. 대체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것도 같이 캐치는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문은 전반적으로 변형되기보다는 지문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깊은 제에 대한 게 이해가 되면 돼요. 결론, on the other hand, 결론은 아니고 똑같은 얘기야. 반면에 뭐 비슷한 표현으로 conversely, 분명히 바꿔 나올 거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는 역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끝나요, 글이. 그러니까 정말 깊은 죄밖에 안 나왔어. 주제로 못 나와, 이 글은. 그래서 오케이? 선생님이 근데 만약에 내용을 조금 파신다면 깊은 죄에 관해서 1, 2, 3, 4, 5 해가지고 케이스를 주실 텐데 성향상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1학기 때 1학기 중간고사에 낸 분과 같은 분이시라면 그렇게는 문제가 안 날 것 같아요. 성향상. 오케이? 또 몰라요. 선생님도 돌고 돌아서 내거든, 문제를. 또 몰라요. 지금 중간고사 트렌드가 똑같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쉽게 말을 하면. 그건 몰라요. 사실. 해치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가봅시다. 한번. 요거는 깊은 죄만 이해하면 끝나는 지문, 별로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세 번째가 가볼게요. 33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실험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실험 나오니까 뭐야, 이거 실험 관련이니까 나름 순차적인 게 있을 테니까 순서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실험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석적으로는 요약문도 참 좋다고 봐, 선생님은. 문제 변형될 수 있는 유형을 얘기하는 거야. 원 문제는 빈칸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자, 봅시다, 한번. 자, 프리스톤 대학교 1992년에 이 연구과학자들이 두 그룹의 마우스가 아니야, 복수니까 마우스가 아니야. 이런 어떤 그 두 마리의 두 그룹의 쥐를 지금 관찰을 했대요. 관찰이지만 실제 실험한 거기 때문에 컨덕트란 표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실험하다라는 표현, 실험을 수행하다라는 표현. 결론적으로 왜 하필 두 그룹이겠어요? 두 그룹 뭐 하려고?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교라는 표현도 comparison 또 같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두 그룹 비교하려고. 그럼 당연히 한 그룹은 뭐 한다가 나오겠죠. 한 그룹은 was made intellectually superior 돼 있어.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똑똑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똑똑하게 만들어진 쥐야. 중요한 거, 쥐를 어떻게 똑똑하게 만드는 거야. 건드려야죠. 뭘 건드려요? 유전자요. 뭐에 대해서?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에서 글루타메이트 이 수용기인데, 근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얘는 모르겠어. 왜냐면은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라는 표현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치? 순서로 본다면. 그래서 글루타메이트 리셉터가 뭔지 나온다. 글루타메이트가 뭐냐면 뇌 화학물질이야. 어떤 화학물질이냐면은 배우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 표현을 이런 표현을 쓰긴 해. 이게 맞나? 아이씨, 맞나?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배운 거는 뭐 아세틸콜린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분명.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 요즘 그게 나오나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 가바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뇌 얘기에서 간혹가다 나오긴 하거든. 그 가바 구성물 중 하나가 글루탐산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약자가 있나 까먹었거든, 선생님이. 내가 배웠었는데.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 이게 뇌 신경을 잘 전달한다고 해서 옛날에, 지금은 그거 허위라고 나왔어. 옛날에 강남에 잠깐 인기 있었던 총명탕? 뭐 똑똑해지는 거? 그거 얘기 잠깐 나온 적이 있거든. 요거 좀 성분 들어간 거. 여러분 알겠지만, 어차피 먹어도 흡수 안 돼요. 그잖아. 흡수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뻥이에요, 뻥.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도 수업 안 하고 머리에다가 딱 주사걸 뽑아가지고 딱 팔겠지, 이렇게. 뇌 척수액을 파는 거지, 이제. 약간 진교의 거인인가? 그쵸? 기억을 파는 거지, 그래서. 그쵸?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번 시험어치에서 이제 수강료 25만 원, 30만 원 받고 파는 거지, 이제. 얼마나 좋아. 빅쌤의 뇌척수액 이러면서 이제 파는 거지. 얼마나 좋아. 별로야? 알았어요. 자, 거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안해요. 자, 보자, 한번. 좀 생각이 많았어. 기억의 전승을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잖아. 얼마나 좋아요. 공부해야 되고. 자, 보자, 한번. 자,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거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봐봐. 플레이언, 에센셜로 이런 표현으로 막 바꿔서도 여러분 똑같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수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두 그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덜을 꼭 D를 꼭 붙여셔야 돼요. D 안 붙이면 틀린다, 문제에서. 두 그룹이었으니까. 나머지 그룹은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이것도 조작이지, 그죠? 매니플레이트. 어떻게? 이번에는 intellectually inferior, 멍충한 쥐로 만든 거야.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것도 똑같이 글루타미드 리스트를 건들면 우리가 더 받아들이지 못하게 바꾼 거야,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신경 전달이 안 되니까. 왜냐면 여러분도 반복을 하면 여러분 뇌에 있는 그 뉴런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게 시냅스로 연결이 망이 커져. 망이 커진 게 기억나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거지, 조작을 해서. 쉽게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까지 행위를 지금 보면 이제 여기까지 잘라봐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외부에서 바꾼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쥐의 좀 어려운 말이야. 본질을 바꾼 거지. 유전자를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내추럴, 본질적인 거, 아니면 제네틱, 품사는 무시하고 가보세요, 그냥. 본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의 것이야, 내재적인 거야. 내재적이니 가능하죠. 그러면 인트린식이나 뭐 innate 이 표현까지도 가능하다고 봐,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쥐의 안을 걷는 거야. 바깥이 아니라 안을 걷는 거야. 그죠? 그럼 운명인 거지. 왜냐면 유전적으로 지금 열등하고 유전적으로 우월하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 얘기야, 여기까지가.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게 뭐냐?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똑똑한 쥐라고. 똑똑하죠? 왜냐면은 뇌를 바꿨으니까. 유전자 바꿨으니까. 똑똑한 쥐가, 이 똑똑이 쥐가 표준 케이지. 그리고 반면에 열등한 바보쥐들은 어디서 길렀어? 큰 우리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했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퀴를 돌리게 했어.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죠. 소셜 인터랙션. 함께 기르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충쥐라고 할까? 멍충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라지 크고 그 다음에 장난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변 환경이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본다면 여기서 두 번째 심리 요소는 그 실험 요소는 뭐냐면 봐보세요. 쉽게 말하면 익스트린식이라고 할까? 굳이 얘기한다면 뭐야? 외재적인 거지 이거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environment, surrounding, train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으로 할까? 트레이닝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외부 요소죠. G 관련해서 그잖아. 자, 이게 실험이 되게 특이한 거야.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실험하고 끝나야 되잖아,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건 그렇게 하고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유전적인 변수가 하나가 있고 그거를 엇박자로 해서 환경적인 요소 같이 준 거야.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냐? At the end of study, 스터디 마지막에 연구가 중요해. 비록 그 지적으로 열등한 쥐가 당연히 핸디캡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 근데 뒤에가 중요한 거야. able to perform just as well as genetic superiors. 유전적으로 우월한 쥐랑 우리가 비슷하게 거의 그만큼 퍼폼할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전적 차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말이 중요한데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완된 거 가능해요? 또는 이걸 우리가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이거랑 만나서 0이 되는 거를 상쇄라는 것도 가능하지. 그래서 보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컴플리먼트가 제일 좋긴 해요, 사실은. 아니면은 컴펜세이트도 나쁘지 않아. 이게 리워드랑 느낌이 좀 다르죠. 리워드는 잘했으니까 줘 이거고요. 컴펜세이트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거 한 만큼에 대해서는 이거 해줘 그 느낌이야. 약간 뭐랄까 피해 보상 그 느낌이거든. 좀 달라요. 그래서 컴펜세이트 또는 상쇄 제일 좋은 게 오프셋이야. 이거 조금 돌려 얘기하면은 뉴트럴라이즈까지 가능하겠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 잘 봐야 돼. 이거 실험하고 싶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 이 문제 빈칸 이거였어. 작년 6월 빈칸 이거였었어. 이게 빈칸이었어요. 나올만 하죠? 네이처에 대해서 널처가 승리했다는 얘기는 누가 이겼다는 얘기야? 널처가 이겼다는 얘기야. 널처 뜻이 뭘 알고 있어요? 양육하다 기르다죠. 얘가 후천이에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습득된 거니까 acquired라는 표현 가능하겠지. 그리고 얘는 선천적인 거지. 근데 여러분 많이 알 거야. 교육 관련된 우리 교육적인 글이라고 하잖아. 교육적인 거는 무조건 후천을 강조해야 돼. 선천을 강조하면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그잖아. 이 DNA 검사한 다음에 나는 서울대 부적격. 그럼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게 없어요. 알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유전자가 turn and off야. 뭐냐?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거야, 유전자가.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트리거가 되는 거지. 뭐에 의해 트리거 되는 거야? 얘가 트리거 되는 거야. What is around? 얘가 뭡니까? 이게 핵심인데. 이게, 그렇지. 이게 environment지. 이게 서라운딩이지. 아까 적어줬던. 그 얘기 들어가는 거야. 그죠?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주제가 명확하지? 뭐가 우리가 유전적으로 뭔가 열등하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상쇄가 된다. 즉 후천적인 게 더 강조한 거야. 필자는 엄밀히 말하면. 그죠? 뻔한 글이었지. 요거 하나 캐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작년도 빈칸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요것도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34번. 특히 34번은 굉장히 중요한 글이야. 왜냐면은 이 가장 핫한 것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한 글이거든요. 나름 34번 이름 가질만 한 지문이야. 왜냐면 보통 뭐 기후변화, 기후변화 나오면 여러분 일반적인 글 뭐라고 했어요? 기후변화를 막자, 환경보호하자 이 글이잖아. 요 글 아니야. 그렇다고 오염시키자 그런 도덕도 아니야. 조금 결이 다른 글이야. 그러니까 기억해둬야 돼. 보자 한번. 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해안가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왜냐면 해안가 마을은 거의 직격탄 맞거든요. 특히 섬마을 봐봐. 섬 같은 섬국가는 가라앉아요. 쉽게 말하면. 뭐 생선을 먹으려니까 생선배에 플라스틱이 많이 달렸어.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문제야. 그 사람 생계들에서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 즉 이거에 잘 적응하는 걸 얘기하지. 혹시나 어댑팅으로 바뀌었다면은 전치사가 to로 바뀌기는 해요. 리스폰딩이나. 자, 몇몇 마을은 위험 평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마을들이 많겠지. 물어본 마을들이. 몇몇 마을들은 have a plan, 계획도 있어. 그런데 거의 드물대요. 뭐냐? 실제로 캐리아웃 하는 곳은 드물대요. 캐리아웃, 액트 온.
실행하는 거. 그거를 실행하는, 이 계획을 실행하는 그 마을은 정말 드물다는 거야. 왜 행동으로 안 옮기냐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걸 알면서도 그 이유가 나와요, 여기서는. 왜 환경 보호를 잘 못하고 또는 기후변화 대비를 못하는지. 한 가지 이유. 야, 한 가지 이유가 나오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어차피 하나밖에 말 못하니까. 그래서. 뭐냐, one is we fail to act on the climate change. 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데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아마 내 기억에는 여기가 빈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빈칸 이해하면 되죠? 왜냐면 여기가 주제문이니까. 분명히 시험 문제가 빈칸 나온다면 얘가 바꿔 나오겠지. 핵심은 뭐냐면, 멀다는 거야. 시간으로도 멀고 공간으로도 멀대요. 그럼 시, 공간이니까 각각 얘기를 다 해줘야 될 거라는 거야, 그래. 그죠? 그럼 시간으로 멀리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라는 거야. 이거 정말 와닿는 질문이기는 해요. 왜냐면 야,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은 20년 전부터 얘기했죠. 그죠? 근데 지금도 이제 앞으로 얘기, 무슨 말이냐? 기후변화가 예측이죠. 미래에 대한.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 미래 시제로 말한대요. 당연히 미래니까 미래 시제 얘기죠. will 쓴다는 얘기야. 우리 알잖아요. will 쓰면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will 쓰면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be going to를 써야지. am going to를 써야지. 그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로 쓰면 안와 닿는 거야. 그 말은 좀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어떤 느낌에서는 좀 급하지 않다지. 그치? 뉘앙스로 볼게요. 뉘앙스로. 급하지 않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급하다라는 urgent. 급하지 않다니까 이게 아마 not을 써야 될 거야. not을 쓰긴 써야 될 거야 아마. not urgent에서 급하지 않아. 또는 뭐가 즉시, 바로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mmediate나 그것도 있고 prompt도 있고 즉시, 바로 이렇게 하는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느낌에서는 절박하지 않은 거지. desperate.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고 보고요. 그리고 좀 어떤 느낌에서는 급하지 않으니까 나랑은 좀 상관이 없다. 즉 무관하다라는 표현 가능하지. 무관하다, 무관심한 거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 무관심한 영어로 뭡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직도 indifferent를 same이라고 우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다르지 않으니 아니야 이거. 무관심한 뜻이야. 쉬운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려워요, 보면 여러분한테는 저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캐치 한번 해둬봐.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로 말하는 게 우리의 뭐가 됐어? 습관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익숙해졌다는 얘기야. accustomed 이런 얘기죠.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많은 학자도 여전히 미래 시제를 쓴대. 질문. 기후변화가 미래냐? 지금 당장 아니냐?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2025년인가? 과학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2025년 이내, 즉 앞으로 2년 이내에 뭔가 해결책을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환경, 그게 재앙이 앞으로 올 거라고. 내 때는 아니겠는데 너희 때는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올 거라고 진짜 얘기를 많이 해요. 기후변화 진짜 심각하거든요. 자, 뒤에 가보시면 자,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어. 기후위기가 뭐야? ongoing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진행 중이란 얘기는 미래란 얘기야? 지금이란 얘기야? 지금. 즉, 진행이란 얘기는 동시대란 얘기죠. 그러니까 컨템포러리가 빠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지? 동시대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우리말로 보면 어때요? 자, 아니면 비슷한 표현인데 바로 눈앞에 있다 해서. 근데 우리는 눈앞에라는 표현보다 이런 표현 많이 써. at hand. 손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죠. 다른 표현으로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impending. 급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사실 좀 좋은 표현 중 하나, 거의 도래했다라는 표현에 임박한이라는 표현이 참 좋죠. imminent. 이때 쓰는 거예요. 외운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온다고. 근데 우리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멀리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한 없어. 자,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시간 얘기했거든? 그럼 밑에서 뭐 얘기해야 돼요, 이제? 공간 얘기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종종 어떤 지역에 집중하냐면 가장 위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일반적인 섬나라나 아니면 극지방이겠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남북 지역에 있는 빙상이 녹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 우리 무슨 생각해? 와,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위기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아니야, 사실은. 얘들아, 기준은. 그래서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들이야. 우리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먼 것이라는 거지. 우리 알겠지만 눈에서 먼 것이니까 마음도 멀어지겠죠, 쉽게 말을 하면은. 그래서 비슷한 표현에 먼 것이니까 뭐 far도 있고요, 아니면 distant. 그리고 이거 어때? 좀 오버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머니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멀다는 얘기도 가능하겠지 하면, 그래서 접근할 수 없다, inaccessible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간 거야, 이건 얘기가.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멀어서. 그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캐치를 해보면 괜찮은 글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두 지문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선생님이. 자, 요 지문이 학교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예상하는 F는 MA 글이에요. 자, 봅시다, 한번. 여러분, 참고로 F는 MA 할 때 F가 포스라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포스 아니에요. 프랙션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F가. 마찰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어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문은. 그치? 마찰력이 뭐냐? 힘인데, 두 표면에서 발생하는 힘이야. 그게 미끄러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요 그림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갑자기. 그러죠. 갑자기 뭔가 어디서 많이 그 물리 향기가 느껴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가봅시다. 그래서 얘가 미끄러지는 거구나. 아니면 미끄러지려고 할 때. 이러면 여러분 알겠지만 가장 힘이 많이 실리는 건 초기 관성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중요한 거, 서로한테, 즉 서로 걸리는 거야,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시가 필요합니다. 그럼 봐봐. 분명히 이게 서로 걸리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힘일 거거든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힘이니까 못 가게 하는 거니까 일종의 저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영어로 뭐예요? resistance. 아니면 반대 방향의 힘이라고 얘기해서 counter force라는 표현도 있어요. 역의 힘이 반대 힘이라고 얘기해서 force라는 표현도 가능하긴 해요. 역의 힘, 반대 힘이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 보통 비탈길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책을 네가 밀려고 한대. 그 땅에다가 책을 네가 밀려고 했을 때 friction make this. 프릭션은 이 과정을 쉽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 그럼 어렵게 만드는 녀석이니까 이거는 진행 방향을 거꾸로 방해하는 행위죠. 기본적으로 방해니까 좀 어려운 단어 두 개만 힘더라. 사실은 이걸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왜냐면 임피드의 명사 어떻게 써요? 임피던스라고 해서요. 여러분 그 전기 공부할 때, 저항 공부할 때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하지. 그래, I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임피드. 이거 쓸만해요, 이 단어. 애들 많이 모르거든, 이 단어, 애들. 자, friction always work. 그럼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야, 항상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저항이니까 반대로 쓰이죠. 그리고 그것이 물체가 이동하는 그 방향이나 이동하려는 방향에 항상 반대라는 거야. 같은 방향이면, 왜? 같은 방향이면 가속도죠, 그거는. 그잖아. 이거는 반대 힘이니까. 그래서 프릭션은 잘 봐야 돼. 한 번 더 가야 돼. 물체를 느리게 할까 빠르게 할까 항상. 딱 봐도 뭐 내면 좋겠어, 선생님이. 이게 원래 문제가 사실은 순서의 문제거든. 그럼 이 문제는 선생님이 어휘 문제로 내시면 좋을 것 같고, 너희 점수를 만약에 준다면 얘따 먹어라. 그리고 여기다 한 4번하고 패스트 쓸 거라는 거야. 그쵸? 어떤 건지 조심하세요. 보면.
자, 그래서 the amount of friction. 자, 참고로 저거 이 글은 주제가 없고요. 그냥 마찰력을 이해하시면 그리 끝나요. 그냥 말대로 이거는. 자, 그래서 the amount of the friction. 이 그 마찰력의 총량은 뭐에 의존하냐, 뭐에 달려 있냐면 바로 표면의 물체랑 관련돼 있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거칠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더 표면에 이걸 러프가 거칠다고 하거든. 더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진다는 거지. 다시 한번 더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거칠기와 그다음 마찰력은 비례죠. 그래서 비례 관계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proportional이라는 표현을 캐치해 보세요. 비례적인 표현했을 때 이게 비례다라고 얘기하는 거 또는 양의 상하관계다라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은.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우리 마찰력 하면 또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왜냐면 부딪히니까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가장 좋은 예시. 그리고 그 고기 굽는 냄새를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 뭔지 알죠? 만약에 너가 손을 빠르게 문지르면 따뜻해진대요. 냄새도 나요. 고기 탄 냄새가. 그죠? 비슷하게. 누리는 이상한 냄새 나요. 살타는 냄새. 자, 그래서 friction can be useful. 그럼 friction이 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나쁜 거냐? 아니야. 얘가 유용한 힘이라는 거야. 사실은 실제로는. 마찰력이 없으면 이런 못 걸어요. 참고로. 왜냐? It prevent our shoes. 우리 신발이 바닥에 미끄러지는 걸 막는데요. 잘 봐야 돼. 그럼 여기서 그대로 적으세요. 이걸 밑줄 치시고. 그러면 keep. 가능하죠? Our shoes. 가능해요. 조심하세요.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킵은 장난 잘 친다. 요거 빠지면 틀린다. 그럼 미끄러지는 거야. 이러면 안 미끄러지고 이러면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서 풀엄 없으면 틀려요. 요거 조심해 줘야 돼. 그래서 바꿨을 때는 우리가 걸을 때, 그 다음 타이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하는 걸, 스키딩 하는 걸 막아준대.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그 타이어 그 사고 같은 거 날 때 브레이크 잡을 스키드 마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걸 막아준대요. 네가 걸을 때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야기가 된대요. 뭐냐? 너의 발에 있는 이 지금 발 걷는 트레드와 그 다음 땅이야. 그럼 당연하겠지만 반대방의 힘이니까 땅을 뭐 하냐면 잡는다는 거야.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는 조금 안정적이게 만들고 어떤 느낌에서는 고정이라는 느낌이 있죠. 고정해주고 안정시켜준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미끄러지는 걸 예방해주겠죠. 얘기야. 이것도 주제가 없어요. 그냥 마찰력에 대한 글이야. 따라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휘 문제를 아주 강추해요. 요 문제는. 오케이? 이렇게 해보시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 요거까지만 하고 빠르게 쳐볼게요. 이 지문은 조심할 게 하나 있어. authoritative가 이 글의 핵심 글이거든요. 그 단어가 너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를 얘기해 줄게요. 모르겠어. 한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상하게 권위적인이란 표현이 되게 마이너스로 쓰이는 걸 나도 느껴요. 너희도 권위적인. 예를 들면 내 친구는 권위적이야. 그러면 긍정적인 느낌은 안 들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 막 나한테 막 버럭할 것 같고 그잖아. 욕할 거고 막 그러고 약간 시킬 거 이렇게 그잖아. 그잖아. 여기서 그게 아니야. 조심해줘야 돼. 뜻은 맞거든 저게. 근데 그 뜻이 아니야. 요거 잘 봐야 돼.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자, 이거 빨리 한번 해볼게. 자, according to study of the Swedish adolescents. 자, 여기 나오는 스웨덴 청소년들의 지금 따르면 importance factor of adolescence academic succes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성공이니까 뭘 얘기하겠어? 우리가 굳이 말하는 아카데믹 퍼포먼스를 얘기하겠죠. 성적 얘기하는 거야. 성적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성적을 성공하는 거에 대해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어떻게 아이들이 그 위기에 이렇게 대응하는 거래. 잠깐만요. 어려움에 대응하는 거거든.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 어려움에 대응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니? 어려움을.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defeat 그 다음에 outcome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회복도 가능하니? 라는 거야. 리커버 쓰려고 쓴 얘기는 아니야, 선생님이. 리질리언스 단어가 유명했어요. 명사로 가자. 리질리언스, 회복력.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빨리 돌아오는 그 탄성 그 능력을 리질리언트라고 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좀 애가 잘 버틴다. 그때 우리가 리질리언트하다라는 표현을 써. 꼭 알아두세요. 어려운 단어죠, 단어. 쉬운 단어는 아니야, 리질리언트. 자, 그래 뒤에 보시면요, 연구를 했거든요. 이제 어려움 직면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위기사항을 잘 극복하는 거니까 위기사항을 누가 잘 극복하니 했을 때 연구를 한 건데, 위기니까 뭐 비슷한 표현이 뭐 hardship, 챌린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가르쳐준 단어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생긴 게 너무 플러스 같이 생겼어요. adversity. 그쵸? ADV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 그잖아. 하지만 이것의 뜻은 역경이에요. 낚시로 정말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 생긴 건 겁나 플러스로 보이는데 실제 마이너스 얘기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잘 속아요, 저거. 자, 뭐냐? 이 청소년들이 뭐야? 이게 주제거든요. 직역하면 권위적인 양육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이 느낌이 다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위적인 느낌이 이 글이 아니라서 그럴 거야. 뭔지 알겠지? 봐봐야 돼. 이것이, 봐봐.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덜 수동적이게 되고요. 덜 무력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에 덜 두려워하게 된다. 즉, 좋다는 얘기야. 이거 플러스라는 얘기야. 그럼 예시가 필요하죠. 왜 권위적인 권위적인 양육 방식의 아이들이 왜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뒤에 볼게요. 또 다른 연구에서 이게 고등학교 9개를 연구했거든요. 아이들인데 지금 권위적인 부모의 아이들이 더 잘한대. 더 잘한다? outdo, excel. 더 뛰어나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왜 뛰어나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부모님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요. 뭐 하는데? 그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권위는 아이의 그 학급 활동을 참여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냐는 거지. 관심. 아니면 헌신. 아니면 관여. 우리도 관여라는 얘기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실제 그만 관심이 있으니까 관여하는 거 아니야. 관심이 없으면 어디 갔다 왔니? 이러겠죠,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야. 자, 보자. 관심. 뭐 인터레스트 얘기 안 해요. 인트리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트리규. 헌신. 데디케이트. 이제 품사 안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 그냥 보는 거야. 관여. 인게이지. 또는 어소시에이트까지. 연관이니까. 관련 짓는 거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걸 수 있을 거라고. 이게 권위로 보는 거야, 이 글에서는. 오케이? 막 소리 막 크게 지르고 이런 게 권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더 관심 가고 더 아이한테 뭐가 있는지 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가시면 that is, 이 말이 어려웠나 봐.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권위적인 부모님들이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help the children. 그들 아이들한테 숙제하는 것도 함께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도 다시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지금 스포츠에서 아이들 스포츠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코스를 선택하게끔 해주는데 다 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moreover, 더욱이 그들의 부모님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들의 아이들이 하는 거랑 어떻게 그들이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관심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권위는 관심으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그거 하나만 캐치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뒤에 가보시면 마지막으로 그 권위적인 부모님은 이 아카데믹 엑셀런스, 즉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해 칭찬을 하실 때, 칭찬하면 꼭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죠. 아까 어디서 봤는데 많이? 이 단어가 있고요. 이 단어가 있어요. 맨날 헷갈리지 마세요. 발음도 심지어 똑같아요. 둘 다 컴플리먼트야.
차이는 뭐냐? I와 E의 차이야. 이게 아까 나왔던 보완이었지. 이게 칭찬이야. 그러니까 낚이지 마세요, 이거. 이거 조심히, 이거 낚이면 안 돼. 요거 하나 차이야, 딱 보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열심히 지금 하는 것을 다른 부모님이 칭찬하는 것보다 더 칭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페어런트 2. 이거 별표 3개 해줘. 아 쓰면 틀리죠. 왜냐하면 프레이스를 받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봐. 칭찬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강조하시는 거지. 그러면 emphasize. 아니면 underline. 진짜 underline을 강조하는 거야. 왜냐면 밑줄 긋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느낌에서는 좀 더 가볼까? 소중히 여기는 거죠. C로 시작하는 거. 소중히 여기다. cherish라는 거가 나가 있어. 잘 안 써지죠, 이거. 소중히 여기다. 마음에 품다, 소중히 여기다, 여기 있지. 여기까지 적어두면은 해당하는 거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확인해 보시고, 정확히